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헬스부스터입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건강서적을 읽고 핵심을 짚어드리는 건강서적 톱파보기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면역력과 관련된 저서를 많이 집필하여 유명세를 탄 아보 도우르 박사의 저서입니다. 면역력 슈퍼 처방전. 아보 도우르 박사는 저서를 통해 면역 신드롬을 일으킨 면역학계의 권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1996년 스트레스가 몸의 이상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인 백혈구에 대한 자율신경의 지배구조를 최초로 해명하여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제저널에 20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할 만큼 면역에 대한 권위자로서 세계 각지에서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보 도우르 박사가 밝힌 자율신경계에 의한 면역세포의 조절 기능을 요약하자면,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과립구의 활성이 증가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면 림프구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과립구의 대부분은 호중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호중구는 세균의 침입 등을 방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몸을 보호합니다. 반면 NK세포, T세포, B세포 등으로 구성된 림프구는 주로 종양 면역과 알러지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면역세포의 활성은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되어 인체의 상태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보 도우르 박사 외에 이시하라 유우미 박사, 우쿠다 미노루 박사 등 일본 의학계에서 자연치유와 면역에 대한 권위자로 평가받는 3명이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 이 책 또한 약물을 사용한 인위적인 대증 치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주장하는 다른 자연치유 서적들처럼 무분별하게 약물을 처방하고 지나친 검사를 장려하는 등 질병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기보다는 나타난 증상만 감추는 현대의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등 올바른 생활습관의 실천을 통해 각자가 지닌 면역력을 정상화시켜 질병을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가운데 제3장 몸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한다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들이 들려올 때 이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한 올바른 건강 서적들에 대한 헬스부스터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 영상들 또한 구독하셔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헬스부스터. 면역력 슈퍼 처방전. 제3장 몸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한다. 부종은 인체의 수분 대사 기능이 무너졌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약 70% 정도가 수분으로 구성된 인체는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수분의 배치를 조절하면서 정상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율신경 시스템이 혈액, 림프액, 세포액 등 인체 수분 요소들이 어디에서 얼만큼 필요한지 정확히 모니터링하여 호르몬의 분비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정도 등을 정밀하게 조절해 수분을 필요한 곳에 정확히 분배합니다. 그런데 만약 몸이 자주 붓는 증상이 관찰된다면 이러한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에 의한 수분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종은 인체의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신호 가운데 하나인데요. 술을 마신 다음날 통통 붓는다거나 안 맞는 음식을 먹고 자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붓는 것은 항상성 조절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인체 수분 대사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부종이 자주 느껴지면 식습관과 앉아있는 습관 등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발 저림 증상, 수족 냉증, 손과 얼굴의 홍조 등의 증상은 혈액의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들입니다.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수족 냉증이나 손발 저림 증상이 발생하고 손발이나 얼굴로 지나치게 혈액 공급이 증가하면서 홍조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자율신경계의 혈관, 평활근 조절 기능 이상에 의한 증상들입니다. 혈류 또한 자율신경계 및 호르몬 등 다양한 대사 물질들의 작용으로 조절되는데요. 혈류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 및 호르몬의 조절 기능, 그리고 각종 대사 물질들의 분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분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대소변 기능, 소화 기능, 호흡 기능, 안구의 기능들이 저하되면서
기침과 가래, 콧물, 비염 등 호흡기 관련 증상, 빈뇨, 핍뇨, 혈뇨, 생리불순, 전립선 비대 등 비뇨생식기 관련 증상, 변비, 설사, 과민대장 증상, 소화불량, 더부룩한 증상, 트림 등 소화기 관련 증상, 맥박의 이상, 심장 박동의 이상 등 심혈관계 관련 증상, 난시, 안압 증가, 안구 피로, 안구 건조 등 안구 관련 증상. 이러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인체의 항상성이 잘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발톱의 색깔이 변하거나 갈라지고 깨지는 등 손발톱의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관찰되고,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고 푸석푸석하고 모발 끝이 갈라지며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지나치게 유분이 많아지고 여드름이 많이 나는 상태 또한 항상성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뜻하는 증상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증상들은 부적절한 자세의 지속, 나쁜 식습관의 반복, 수면 습관의 문제 등 다양한 생활 습관상의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항상성이 무너진 결과 발생하는 몸의 경고음들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몸의 경고음들이 들려올 때 어떻게 나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인체에 다양한 경고음들이 들려올 때 약을 먼저 찾고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러한 경고음을 울리게 만든 나의 문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술 취지는 크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체온을 올리면 면역이 올라가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낮아진다는 아보 도우르 박사의 기본적 관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체온과 면역력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낮아지는 것도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전부 항상성이 무너져 발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무작정 찜질방에 가고 온열 치료를 받고 반신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자율신경계의 정상적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고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수면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호르몬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시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능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면 비로소 면역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체온 조절 기능 또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체온을 높이는 다양한 행위들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착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올바른 생활습관 조절 노력을 통해 자율신경 시스템과 내분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삶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책을 읽으시면서 아보 도우르 박사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에 고개가 갸웃거려지거나 의학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댓글들은 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헬스부스터